종묘 정전 지나서 영령전입니다. 이 영령전에서도 종묘가 조선 그 자체임을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영령전에서 확인해야 될 두 가지는 하나는 같은 점이고 하나는 다른 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종묘가 조선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 같은데요. 자, 첫째, 같은 점. 처음에 언뜻 들어와서 영령전을 보면 정전하고 거의 똑같은데 뭔가 좀 작다. 맞습니다. 종묘 정전의 건축 원리, 반복과 대칭 그대로 지켜져 있고요. 심지어는 실용적인 이유 때문에 서월랑 동월랑 저쪽 의도적으로 대칭을 깬 것까지도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규모가 좀 작죠. 여기서 영령전이 정전과 다른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영령전은 정전하고 다르게 가운데가 높죠. 저 가운데가 태조 이성계의 4대조까지를 모신 목조, 익조, 도조, 환조를 모신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정전에서는 이쪽이 어두운 공간이니까 서쪽이 상석이었는데 글쎄요, 태조 이성계의 4대조는 가운데 그것도 좀 높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점은 지금 보면 영령전에서는 공신당이 없습니다. 정전에는 이쪽에 공신당이 있었는데 공신당이 없습니다. 왜 영령전에는 공신당이 없을까요? 이 영령전에 모셔진 왕들이 아무리 임팩트 없고 존재감이 미미한 왕이라고 해도 살아생전 공신이 없었던 건 아니죠. 공신당을 짓지 않은 것도 역시 아주 조선다운 이유가 있습니다. 저 가운데 모셔져 있는 태조 이성계의 4대조,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는 실제로 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에겐 공신이 있을 수가 없겠죠. 가장 여기서 서열 넘버 1부터 넘버 4까지가 공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영령전에 모셔진 다른 왕들은 공신당을 여기서 만들어서 배양을 할 수가 없는 것, 이 역시 딱 조선다운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영령전과 정전의 차이점에서 오히려 더 이래서 조선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어떤 왕은 정전에 계시고 어떤 왕은 이 영령전에 모셔지느냐, 그 차이가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예전에 원래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서 가만히 있어봐요. 핑계 없는 신주 없다? 사연 없는 신주 없다? 이게 참 여기 신성한 공간, 엄숙한 공간인데, 네, 지금 이곳 영령전의 신주가 모셔진 조선시대 임금들은 다 나름대로 사연이, 그것도 아주 기구한 사연이 있는 분들이십니다. 가장 정중앙에서 차지하고 계시는 이 네 분은 실제로 임금은 아니십니다. 태조 이성계의 조상은 맞지만요. 자, 이제 서쪽부터 2대 정종, 5대 문종, 6대 단종, 이 순서인데, 정종, 태종이 무서워서 먼저 왕위에서 물러나신 분, 다음에 5대 문종, 2년을 다 재위를 못했을 거고요. 단종, 너무나 우리에게 가장 가슴 아픈 사연으로 다가오는 분이시죠. 자기의 삼촌인 세조에 의해서 죽임도 당하고 또 노산군으로 강등까지 됐던 그런 가슴 아픈 정말 사연이 있는 분이시죠. 그 다음에 저쪽 가면 장조, 사도세자입니다. 자, 이렇게 영령전에 모셔진 조선시대 임금들은 그 나름대로 다 하나하나 기구한 사연들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 뭐 덕이 없거나 재위기간이 짧거나 그래서 임팩트가 없어요. 존재감이 미미해요. 뭐 이런 건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다, 합리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명이 짧아도 영령전이다. 아니, 정말 명 짧은 것도 서러운데 그래도 이것도 합리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명이 짧으면 건강이 안 좋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재위기간 짧고 그러면 업적이 뭐 뛰어날 리가 없겠죠. 뭐 여기까지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지만, 자, 이제부터 이 사연을 듣고 나면 깜짝 놀라시거나 화가 나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즘 기준으로 이건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아니, 요즘 정말 난리 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요즘 기준으로는요. 이런 모티브를 제공하시는 분이 바로 명종인 것 같습니다. 명종은 뭐 저기 재임 기간 동안에 임꺽정의 난도 일어났었고요, 을묘외변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어린 나이에 수렴청정도 당하고 해서 임팩트 없고 존재감 미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재위 기간이 상당히 길었던 왕인데 이쪽 영령전에 모셔져 있거든요. 자, 이제부터 놀리지 마십시오. 조선시대 기준으로는
왕이 아들이 없거나 또는 아들이 있어도 병약해서 자기의 후대를 이어 왕이 되지 못하는, 즉 후대 왕이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뭐 형제 쪽에서 나가거나 그러면 다 이쪽 영영전으로 오시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경종 아들 없었고요, 예종도 뭐 아들이 있었지만 왕이 계승 못했고요, 명종도 순회세자 뭐 몸이 약해서 일찍 세상을 뜨기 때문에 대를 못 이었죠. 조선시대 기준으로는 이렇게 대를 못 잇는 것도 이렇게 흉어물이 됐다고 하네요. 그게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저 제궁에서 여기 종묘제례, 제례를 지내러 올 때 왕과 세자가 같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제사를 지내주는 아들 임금이 없다는 거, 이게 바로 영정전으로 오는 사연이었다고 합니다. 참 정말 사연 없는 신주 없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건 진짜 요즘 기준으로 따지면 큰일 날 얘기 아닙니까? 영영전을 보고 나서 역시 종묘가 조선 그 자체다라는 말이 맞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영전에서 다시 정전으로 왔습니다. 벌써 이 월대 높이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만큼 품격이 다른 건물이다, 정전이 한참 높은 건물이다, 이런 걸 금방 알 수 있을 텐데요. 뭐 좀 심각한 얘기 하려고 그랬더니 아니 그 파랗던 하늘이 어떻게 이렇게 시커멓게 변했죠? 자, 여기가 바로 이제 정전에 26대 고종, 27대 순종 신주가 모셔져 있는 신실입니다. 영영전 이야기 듣고 나면 많은 분들이 아니 근데 이때 나라가 망했는데 이분들은 영영전으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옳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정작 문제는 이때 대가 끊기죠. 27대에서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대가 있어야 그때부터 4대조를 모시고 이제 일정한 기간이 되면 저 영영전에 가시냐, 불천지위 옮기지 않아도 된다, 정전에 계속 계셔도 된다, 이런 논의를 하면서 결정을 할 텐데 논의를 할 후대가 없는 거죠.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뒷분들은 뭐 영영전이다 정전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논쟁이 없이 이거 정전에 계속 모셔지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하늘이 왜 이래? 야, 누가 보면 내가 그래픽 장난쳤다고 그러겠다 진짜. 아닌데? 오늘 종묘를 기분 좋게 왔다 가면서 느끼는 저의 단상은, 야, 그 당시 이렇게 하나의 통치 이념 철학을 건물에 이렇게 완벽하게 녹여낼 수 있을까? 대단하다. 우리는 지금 현대 건축물에 이렇게 우리의 정신세계를 녹여낸 건축물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진짜 제 생각에 이 시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만의 잣대로 남을 재단하지 마라. 지금의 잣대로 이전이나 어떤 다른 가치를 재단하지 마라. 이런 생각 종묘에서 오늘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사당에 와서 할 멘트는 아닌데요, 진짜 무슨 귀신 고칼도를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거참 희한하네요. 어떻게 요 촬영 타이밍에만 저기가 저렇게 됐죠, 저쪽이? 근데 진짜 하늘은 지금, 야, 이게 가능한 건가 진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꼭 구독해 주셔야 돼요 오늘. 산지 오래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